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스마트폰 요금 고지서를 연다. 매달 빠져나가는 수만 원, 많게는 10만 원이 넘는 통신비, 그리고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한다. 최신 기술이니까, 오지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최고급 스포츠카를 판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외관만 바꾼 낡은 중형차를 넘겼다면 당신은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실수일까? 아니면 사기일까? 세계 최초 오지 국가라는 타이틀 아래 우리는 가장 비싼 요금을 가장 먼저 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담하다. 지하철에서는 영상이 멈추고 건물 안에서는 신호가 사라지며 인파가 몰리면 메신저 하나 보내기조차 힘들다. 오지라는 글자는 화면에 떠 있지만 체감은 오히려 과거로 후퇴했다. 그럼에도 통신사는 침묵한다. 사과도 명확한 설명도 없다. 오히려 정상 서비스라는 말로 모든 불만을 눌러버린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다. 이 모든 문제가 우연도 기술적 한계도 아니라는 점이다. 약속된 투자는 처음부터 실행될 의지가 없었고 우리가 낸 돈은 통신 품질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우리는 고객이 아니다. 주주도 아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비용을 부담한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인가? 이 글은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오지를 선택한 적이 없다. 우리는 선택당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지금도 매달 빠져나가고 있다. 1. 세계 최초 오지의 탄생, 거대한 약속과 국민적 기대. 2019년 4월,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세계 최초 오지 상용화. 이 한 문장은 국가적 성취처럼 포장되었고 언론과 정부, 통신사는 한 목소리로 미래의 개막을 선언했다. 텔레비전을 켜면 오지 광고가 쏟아졌고 그 속의 세상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가까웠다. 몇 초 만에 내려받는 초고화질 영화,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가상세계,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원격으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오지는 단순한 통신 기술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그 자체로 묘사되었다. 국민은 그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대를 품었다. 조금 비싸더라도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세상이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 선택이 온전히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면 오지 요금제가 사실상 필수가 되었고 기존 요금제는 점점 뒤로 밀려났다. 선택지는 줄어들었고 오지는 미래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도 검증도 끝나지 않은 기술의 첫 번째 비용 부담자가 되었다. 당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책임과 완성도를 동반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이전 세대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 완전히 달라진 경험. 그러나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기대는 커졌고 질문은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날의 모든 문제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이 속도의 진실, 이 18GHz라는 존재하지 않았던 약속. 오지가 기존 통신보다 수십 배 빠르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답은 언제나 하나였다. 28GHz. 통신사가 광고에서 보여준 기적 같은 속도는 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전제로 한 이론적 수치였다. 마치 왕복 수십 차선의 초대형 고속도로처럼 한 번에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환경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였다. 문제는 그 고속도로가 실제 생활 공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8GHz는 태생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전파가 직진만 하여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람이나 물체에도 쉽게 막힌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손으로 감싸는 것만으로도 신호가 약해질 수 있다. 이 주파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파트 옥상 몇 곳에 기지국을 세우는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골목마다 가로등마다 실내 공간까지 촘촘하게 장비를 설치해야만 한다. 말 그대로 도시 전체를 새로 설계해야 가능한 기술이었다. 통신사 역시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초기에는 수조 원을 투자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는 명확했다.
투자 대비 수익이 맞지 않았다. 기지국을 깔수록 비용은 늘어나지만 요금을 그만큼 더 받을 방법은 없었다. 결국 선택은 하나였다. 약속은 유지하되 실행은 최소화한다는 결정이었다. 그 결과 28GHz 기지국 투자는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다. 국민이 기대했던 초고속 5G는 시작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G는 처음 약속된 기술이 아니라 기존 체계를 조금 손본 대안일 뿐이다. 즉, 광고 속 속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빠른 5G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공될 의도가 없었던 속도를 기다려왔던 셈이다. 3. 국가 계약 위반 주파수 회수는 사망 선고였다. 28GHz 문제가 단순한 투자 부진이나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국가와 맺은 계약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귀중한 주파수를 통신사에 할당하며 명확한 조건을 달았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지국을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약속이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업권을 얻기 위한 전제였다. 통신사는 이 조건에 동의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약속은 흐릿해졌다. 기지국 구축 계획은 지연되었고 목표치는 조용히 낮아졌다. 결국 드러난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이행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고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계 최초 5G라는 간판 아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다. 참다 못한 정부는 결국 강수를 두었다. 2023년 전례 없는 조치가 내려졌다. 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던 28GHz 주파수를 전면 회수한 것이다. 이 결정의 의미는 명확했다. 더 이상 이 주파수로 서비스를 할 자격이 없다는 공식 선언이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5G는 국가 차원에서 종료되었음을 뜻했다. 그 이후에도 5G라는 이름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름만 남았을 뿐 내용은 달라졌다. 우리가 쓰는 5G는 처음 약속된 기술이 아니다. 국가가 회수한 주파수와 함께 국민이 기대했던 초고속 미래 역시 조용히 사라졌다. 주파수 회수는 행정조치가 아니라 기술적 사망 선고였다. 4. 사라진 수조원,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여기서 가장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등장한다. 통신사가 약속했던 기지국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그 막대한 돈은 어디로 갔는가?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을 리는 없다. 그리고 그 돈이 요금 인하나 품질 개선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모든 이용자가 이미 체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그 돈은 이미 다른 곳에 쓰였다. 최근 몇 년간 통신 3사의 행보를 살펴보면 방향은 명확하다. 통신이 아닌 영역으로의 확장, 이른바 탈통신이다. 인공지능, 대규모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심지어 호텔과 부동산 사업까지 통신사 최고 경영자들의 신년 메시지에서 통신 품질이나 요금 부담 완화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미래산업, 신성장 동력, 기업 가치라는 단어만 반복된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선택이다. 경영진의 시선에서 통신은 더 이상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투자 대비 성과도 크지 않다. 반면 매달 국민이 의무처럼 납부하는 통신요금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한다. 이 돈을 기반으로 다른 산업에 투자하면 성공할 경우 기업 가치는 급등한다. 실패하더라도 치명적인 타격은 없다. 통신요금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다. 위험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떠안는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국민의 위치다. 우리는 주주가 아니며 투자에 대한 동의권도 없다. 배당도 의결권도 없다. 그럼에도 매달 가장 확실한 자금을 제공한다. 통신사는 망 구축을 위한 비용을 줄이고 그 여유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 우리는 더 나은 통신을 위해 돈을 냈지만 그 돈은 통신과 무관한 곳으로 흘러갔다. 이것이 바로 사라진 수조원의 실체이며 현재 통신 시장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모순이다. 5. LTE 고사작전 선택지를 없애는 교묘한 강요. 이쯤 되면 이런 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렇다면 5G를 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그냥 LTE를 쓰면 되는 것 아닌가?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실제로 한동안 많은 이용자가 비싼 5G를 외면하고 LTE 요금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통신사는 이 흐름을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역시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LTE 고사 작전이다. 최근 몇 년 사이 LTE 품질에 대한 불만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서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간단한 메시지조차 전송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 많은 이용자는 이를 일시적인 트래픽 문제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른 원인을 지적한다. LTE에 사용되던 주파수가 5G로 재배치되고 기존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가 사실상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즉, 고장이 나도 고치지 않고 혼잡해도 그대로 두는 선택이 이어진 셈이다. 이를 도로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다. 무료로 이용하던 국도 옆에 유료 고속도로가 생겼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금이 비싸다며 국도만 이용하자 관리 주체가 국도 보수를 멈춘다. 포트홀이 생겨도 방치하고 차선 하나를 떼어 고속도로로 옮긴다. 결국 운전자들은 불편을 견디다 못해 돈을 내고 고속도로로 올라탄다. LTE가 느려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다. 이 구조에서 소비자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는다. 비싸지만 그나마 나은 5G 혹은 저렴하지만 점점 불편해지는 LTE. 어느 쪽도 만족스럽지 않다. 선택지가 있다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점점 좁아지는 통로일 뿐이다. 이것이 LTE 고사 작전의 본질이며 이용자가 체감하는 답답함의 정체다. 6. 독점 시장의 민낯, 경쟁이 사라진 순간 LTE와 5G의 품질 논란, 요금에 대한 불만이 반복되어도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경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세 개의 통신사가 존재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르지 않다. 가격, 요금제 구성, 서비스 방향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움직인다. 소비자가 불만을 느끼고 이동하려 해도 결국 비슷한 조건의 다른 선택지로 옮길 뿐이다. 한때 제사 이동통신사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되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막대한 초기 투자와 불확실한 수익 구조 앞에서 신규 사업자는 버티지 못했다. 결국 시장에서 퇴장했고 통신시장은 다시 새 회사의 손에 완전히 맡겨졌다. 이로써 통신사는 더 이상 고객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졌다. 떠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독점 구조가 굳어지면 기업의 태도는 바뀐다. 서비스 개선은 비용이 되고 품질 투자는 부담이 된다. 반면 요금 인상이나 비용 절감은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진다. 경쟁이 있었다면 감히 시도하지 못했을 선택들이 자연스럽게 반복된다. 이용자의 불만은 누적되지만 시장의 균형을 흔들 힘은 없다. 결국 지금의 통신 시장은 효율적인 경쟁의 장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보호구역에 가깝다. 이곳에서 혁신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되고 선택은 늘 뒤로 밀린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답답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다. 7. 보안 참사, 새 회사, 세 가지 방식의 무능. 통신 품질이 불만족스럽고 요금이 비싸더라도 최소한 지켜져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 바로 개인정보와 보안이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조차 통신 3사는 신뢰를 지키지 못했다. 문제는 한두 번의 사고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드러난 구조적 무능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사고 이후의 태도다. 책임보다 축소와 회피가 먼저였고 이용자는 늘 사후 통보의 대상일 뿐이었다. 먼저 한 통신사는 기본적인 보안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고객 정보를 저장한 서버가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 결과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이는 정교한 해킹이 아니라 문을 잠그지 않은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과 다르지 않았다. 최소한의 관리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다른 통신사는 더욱 충격적인 전력을 남겼다. 외부 공격자가 아니라 스스로 고객의 기기에 개입해 문제가 된 사례다. 특정 서비스 이용을 막기 위해 이용자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통신을 통제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명백한 신뢰 위반이었다. 보호자여야 할 존재가 감시자이자 침입자가 된 셈이다.
이후에도 보안관리 부실로 인한 자산 유출 사건이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통신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핵심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음에도 초기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외부의 기술 지원 제안마저 거부하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투명한 조치보다 체면과 통제가 우선된 것이다. 새 회사의 사례는 방식만 다를 뿐 공통점을 공유한다. 보안은 비용으로 취급되었고 이용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다. 우리는 통신비를 내며 연결을 산 것이 아니다. 그 대가로 우리의 정보와 일상이 함께 노출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다. 8. 다가오는 더 큰 위기, 위성통신과 주권의 문제. 지금까지의 문제를 단순히 통신 품질이나 요금 논란으로만 본다면 진짜 위기는 놓치게 된다. 더 근본적인 위협은 아직 본격적으로 체감되지 않았을 뿐이다. 바로 미래 통신 주권의 문제다. 차세대 통신 환경에서는 지상 기지국만으로 모든 연결을 감당할 수 없다. 산악 지역, 해상, 하늘을 이동하는 수단까지 모두 연결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위성 통신이 있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규모 위성망을 구축해 전 지구적 연결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시작되었다. 통신은 더 이상 국경 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 공간까지 확장된 전략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대비가 부족하다. 장기적인 로드맵은 흐릿하고 민간 통신사는 눈앞의 수익과 다른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공백을 외부 세력이 채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통신망을 통제하지 못한 채 해외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단순히 요금이 비싸지는 문제를 넘어선다. 데이터가 흘러가는 길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곧 주권의 약화를 의미한다. 정보, 산업, 안보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 통신사가 본업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미래의 판은 이미 다른 곳에서 짜이고 있다. 이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다만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통신 주권 상실이라는 훨씬 큰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다. 9. 소비자의 생존 전략 빠져나올 수는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왔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결국 소비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 구조를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은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충성심이 아니라 거리두기다. 통신사가 가장 불편해하는 소비자는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아니라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고객이다. 첫 번째 전략은 통신 서비스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화려한 부가 혜택과 미래 산업 이야기를 걷어내면 남는 것은 통화와 데이터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가격과 조건을 다시 비교할 수 있다. 불필요한 약정과 묶음을 벗어나는 순간 통신비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는 절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더 이상 통신사의 외부 사업에 무의식적으로 자금을 대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전략은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다. 장기 약정은 할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동을 막는 족쇄에 가깝다.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면 통신사는 소비자를 붙잡기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선택권이 살아있는 소비자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 차원에서는 작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시장은 변한다. 통신사는 더 이상 소비자를 당연한 수익원으로만 대할 수 없게 된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것은 현재 구조 속에서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다. 빠져나오는 순간 관계의 힘은 달라진다. 10.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실패한 것은 기술이 아니다. 5G라는 개념도 통신기술의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다. 진짜 문제는 그 기술을 다루는 태도였다. 독점이라는 안전지대 안에서 통신사는 책임보다 이익을, 품질보다 확장을 선택했다. 고객은
서비스의 주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취급되었다. 물론 이 구조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현장 기술자와 상담 인력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그들 역시 같은 구조에 놓인 노동자일 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결정권을 쥔 경영진과 이를 견제하지 못한 시스템이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 혁신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고 그 선택은 늘 미뤄졌다. 통신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 구조를 지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체념하는 순간 구조는 더 단단해진다. 반대로 질문하고 이동하고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균열은 생긴다. 결국 이 문제의 해법은 기술 발전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에 있다. 통신사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태도 말이다.